이렇게 먼저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다둥 아빠님께 감사드리고 귀중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할게요. 자, 파워포인트 잘 보이시나요? 네, 파워포인트 잘 보이시면 숫자 1번 눌러주시겠어요? 파워포인트 잘 보이시면? 네, 네,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초단기 영어, 중국어 독학 비법인데요. 제가 예전에 제가 이쪽 관련해서 책을 원래 2018년도에 책을 출판하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강연 같은 걸 좀 많이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의 오신 분들 중에 일부 분들은 다 거짓말이겠지, 설마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실제로 제가 여쭤봤더니 진짜 확인하러 오셨다 하시면서 손을 드시는 분들도 꽤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진짜 막 중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막 전화도 해서 막 대화하는 것도 보여주고 했었는데 그게 좀 이제 친구들한테 조금 이제 신뢰가 되는 것 같아서 요새는 하지 않고 이제 바로 이제 강연 내용으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릴게요. 아직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요즘에 폴리메스라는 단어가 좀 뜨고 있습니다. 네, 폴리메스라는 단어가 뜨고 있고 저는 지금 여기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폴리메스라는 말이 뭐냐면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융합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음, 영어와 중국어를 독학을 했고 그 이후에 제가 또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죠. 주식까지 또 열심히 공부해서 주식까지도 다 마스터를 해서 영어, 중국어, 외국어 학습과 주식과 관련된 활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은 또 활동을 좀 다양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최고의 폴리메스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 분야에서 레전드를 꿈꾸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어 학습 관련해서는요. 제가 영어, 중국어를 굉장히 짧은 기간에 독학을 해서 그거를 저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좀 굉장히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께 전달하고 싶어서 운이 좋게 출판을 할 수 있어서 오늘부터 딱 90일만 영어 베이비라는 책을 1권을 출판했었고 그 책이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바로 2권, 3권까지 해서 총 영어 베이비 시리즈 3권까지 출판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육 쪽에서 현재 활동도 하고 있고 뭐 삼성 SDS 같은 기업체에서도 강연을 했었고요. 그 외에 많은 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함에 있어서 솔직히 제가 이제 전문적인 교육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어서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좀 저만의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좀 아이들이 좀 더 잘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외우지 않고 저희가 한 것처럼 문법적으로 배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익힐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좀 더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연세대 어학당 태솔 과정에 현재 입학 예정입니다. 입학 시험은 다 테스트가 됐고요. 합격 다 됐고요. 이제 제가 원하는 시기를 선택해서 입학하면 되고 그 영어와 중국어 독학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국제결혼 전문 사회자까지 이렇게 좀 나서게 됐었습니다. 이 책 세 권이 제가 2018년도와 19년도에 출판했던 책 세 권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분야가 이제 주식 투자 전문가인데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영어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현대차 투자증권에 공채로 입사를 해서 제가 10년 동안 근무를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1위 증권정보업체에서 또 투자부서 팀장도 했었고요. 현재는 운이 좋게도 또 좋은 기회가 돼서 제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국내에서 경제 관련해서 최고의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경제TV 거기에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와우넷이 있는데 거기에 지난주 화요일부터 고정 출연 시작하고 있고요. 1시간 30분 동안 단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출연했던 방송 내용이고요. 그 외에 전문 MC로도 또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우연찮게 전문 MC로 활동하면서 저의 특기 영어와 중국어를 살려서 국제결혼 전문 MC로 또 많이 활동을 했었고요. 아쉽게도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는 못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기업 행사 했던 예전 모습입니다. 17년도에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또 제가 해외 여행을 좋아해서 해외 여행을 진짜 미친 듯이 가가지고 제가
2020년 1월 기준, 예, 저 여행할 수 있었던 마지막 때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해외 여행을 총 71번, 71번을 다녀왔고 2017년도 한 해에만 1년에만 20번 다녀왔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행 블로거 활동도 이렇게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전에 럭셔리 크루즈 탔을 때 사진 하나 넣어드렸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올해부터는 한국 최고의 폴리메스에 도전하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또 자기 개발, 많은 분들이 좀 더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시작할 계획이고요. 그런 거를 이제 준비하는 와중에 다둥 아빠님을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컨셉이 뭐냐면 저 이제 공부 그만할게요. 공부 그만할게요.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특히 뭐 영어, 중국어는 사실 외국어는 그렇게 많이 공부를 안 했는데 이 주식이라는 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도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또 그 외에 또 최근에는 이제 마케팅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이제 공부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 좀 그만하자. 공부는 진짜 그만하고 이제 그동안 쌓았던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들을 다른 분들과 좀 공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제가 저 스스로도 자꾸 이제 공부 좀 그만하자.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공부를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한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고3 때 수능 이후에 아예 손을 놨어요. 그냥 공부해서 이제 더 이상 손을 놨고 친구들이랑 이제 수능 이후에 많이 놀기도 하고 또 알바도 하고 그랬고 대학교 입학 이후에는 사실은 저는 정말 흙수저거든요. 집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흙수저여서 대학교 입학 등록금도 거의 빌리다시피 해서 이제 대학교 입학하고 한 학기를 다녔는데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이제 학교를 휴학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1학년 입학 이후에도 공부를 안 했거니와 자연스럽게 이제 공부를 그만하고 안 하고 이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학교를 휴학했죠. 휴학하고 이제 돈을 벌고 그래서 또 그 당시에 뭐 계속해서 이제 최근에 마찬가지로 취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취업도 안 되는데 굳이 뭐 대학을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4학년 동안 4년 동안 선배들 공부 다 했는데 결국에 취업 안 돼서 또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그런 모습들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나 차라리 그냥 이렇게 휴학하고 돈 버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휴학도 알아봤더니 대학생이 쓸 수 있는 휴학 기간도 3년이 최대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그래서 그 3년을 다 써가면서 진짜 휴학 다 하고 해서 공부는 진짜 거의 손을 다 놨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제 대학교에 이제 복학을 하게 됐었고요. 복학을 하게 돼서 이제 좀 나름 공부를 조금 이제 열심히는 했어요. 열심히 했었고, 근데 이제 보통은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이 사실은 대학이 목적이다 보니까 요새는 거의 1학년 때부터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혹은 좀 빠른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그 토익이라는 시험을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공부랑 아예 손을 놨기 때문에 진짜 대학교 4년 다니고 그리고 학교 휴학한 3년, 총 7년 동안 저는 진짜 공부를 거의 안 했었어요, 진짜. 그래서 머리가 진짜 굳었다고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제가. 학교를 휴학하고 이제 일을 하다가 학교에 다시 가면 머리가 굳었다는 게 진짜 느껴질 정도예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서 머리를 굴려줘야 다시 막 공부가 잘 되는 진짜 그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토익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그런 모르는 상태였다가 이제 4학년이 돼서야 남들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한다는 토익을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토익이라는 걸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영어를 잘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우리가 받는 중학교, 고등학교 뭐 요새는 초등학교 때부터 하지만 예전 때는 아시다시피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6년 동안 그냥 공부하고 나머지 20살 이후부터는 공부를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토익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뭐 기반이 있어야 뭐 성적이 잘 나오죠. 그래서 남들은 이제 뭐 물어보면은 이미 공부를 꾸준히 해왔고 또 뭐 돈 많은 친구들은 벌써 뭐 뉴질랜드, 캐나다 가서 어학연수 다녀왔고 근데 저는 뭐 그런 형편이 아예 안 되니까 저는 그냥 부러울 뿐이고 그래서 이제 공부 좀 하자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학교 수업 내용 중에 이제 영어 회화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을 청강을 하기로 했었어요.
청강도 하고 토익도 같이 공부를 하자. 두 가지를 병행했는데 뭐 영어 회화 수업은 들어가도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냥 벙어리죠, 벙어리.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잘하는 사람들만 가서 막 열심히 떠들고 저는 그냥 지금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막 이렇게 뭐 한글로 물어보고 다들 영어로 대화하는데 뭐 천만 다행으로 제가 그 정식으로 수강한 게 아니라 이제 청강을 한 거기 때문에 다행히 뭐 학점 그런 건 걱정 없었지만 그래도 너무 자신감도 없고 너무 창피스럽고 저는 이제 대학교 4학년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지긋이 먹었는데 대학교 1, 2학년 애들은 막 회화 살다 온 애들은 회화도 유창하게 하고 막 부럽기만 하고 막 그랬었죠. 토익을 또 공부를 했는데 토익도 뭐 점수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했는데 제가 좀 해가지고 토익 점수가 한 700대 후반 정도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더 이상 제가 토익 공부를 할 필요를 못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토익은 이미 문제 푸는 기술로 그런 하는 거기 때문에 900점을 막 넘거나 그런 애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토익도 사실은 최소한 850 정도는 넘어줘야 이제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이하는 사실은 그냥 경쟁력도 없고 그냥 토익 받네 이 정도지 특별한 메리트가 없거든요. 그 취업 지원자들 사이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방식으로 해서는 저는 900점을 못 넘길 것 같더라고요. 왜냐? 문제 푸는 스킬도 스킬이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영어를 잘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영어를 잘해서 내가 이 토익 점수를 잘 받는 게 그게 가장 지름길이지 문제 푸는 스킬로만 해서는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토익 이거 보는 시간 낭비, 비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토익 시험을 더 이상 안 봤어요.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던 찰나에 군대에 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생계가 급했기 때문에 군대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계속 미루고 하다가 이제 군대를 장교로 가게 됩니다. 장교로. 왜냐하면 장교로 가면 그래도 이제 일반 사병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으니까. 그래서 장교로 가게 되면은 9급 7급 공무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조금 더 복무 기간이 길더라도 좀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또 퇴근 이후에 또 자유 시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장교를 지원을 했어요. 장교를 지원해서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남자가 군대 가면 이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군대 전역 이후에 무엇을 할까 또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이제 취업을 할까? 대기업을 취업을 해야 되겠다. 근데 대기업을 취업하려면 뭐가 필요해? 결국엔 또 토익인 거예요. 그럼 토익 점수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문제 풀이 스킬로 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제가 해본 결과.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 영어를 잘하자. 영어를 잘해보자. 그리고 결심을 제가 합니다. 왜냐 영어 회화 그 수업 때 청강했을 때 제가 벙어리 했던 것도 너무 창피스러웠고 또 그 남자라면 한 번 태어났으면 영어도 잘해야 되지 않겠어? 사람이라면 태어났으면 영어도 좀 잘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어를 하기로 도전을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간 그 사관학교는 장교로 임관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사관학교에 갔는데 이 사관학교는 4개월 동안 나올 수가 없어요. 4개월 동안 첫 번째로 일단 군사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올 수 있거든요. 4개월 동안 계속 거기 훈련을 받고 제가 결심을 했는데 군대에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군 입대할 때 갖고 온 소지품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 집으로 다 보내잖아요. 제 몸만 하나 딸랑 있고 그 군대에서 받은 보급품들만 있고 아무리 돌아봐도 군대에 영어조차 아무것도 안 쓰이는 거예요, 진짜. 뭐 어디 뭐 벽이며 기숙사 어디 거기며 해서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맨날 진짜 여기서 진짜 누군가가 영어책 하나만 주면 나 이거 정말 씹어먹을 자신 있다 진짜 그 정도였거든요. 자료만 없었을 뿐이지. 근데 뭐 자료는 없으니까 그래서 4개월 동안 참자 하면서 마음속에 공부하자 공부만 하고 있다가 우연찮게 군대 동기가 영어 성경책을 갖고 온 거예요. 군대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영어 성경책을 받아왔는데 성경책이 영어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그거를 빌렸죠. 나 좀 볼게. 그 친구는 제가 이제 기독교로 이제 뭐 마음을 먹은 줄 알고 아주 흔쾌히 빌려주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영어 성경책을 성경책은 아니고 그 다락방처럼 조그만 소책자였거든요. 소책자에 이제 영어 한 문장이 써 있는 건데 그거를 씹어 먹기로 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페이지씩 외우자. 그래서 그거를 매일같이 달달달달달 외웠어요. 하루에 한 페이지씩. 처음에는 그 한 페이지를 외우는데 한 A4의 3분의 2 정도 되는 분량이었거든요. 첫날을 외우는데 그걸 외우는데 한 1시간 정도가 걸렸었어요.
다음 날은 시간이 점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외웠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일주일 뒤에 바로 그 성경을 친구한테 돌려줬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뒤에 제가 다시 한번 테스트 해봤거든요. 일주일 뒤에 외운 거 어떨까 했는데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새하얗고 내가 그걸 딱 펴봤는데 이런 거였나? 진짜 일주일 전에 본 게 다시 새로울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구나. 그냥 의미 없이 외우는 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다른 분들도 저는 다 말립니다. 효과 없다. 절대 하지 말라고 저는 말립니다. 지금도.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다 보완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어떤 원리로 제가 공부를 했는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4개월 뒤에 이제 임관을 해서 휴가를 나왔어요. 일주일의 특별 휴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무엇을 했느냐, 진짜. 나오자마자 대학교 도서관으로 달려갔어요. 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대학교 도서관은 사실 좀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난 책들이 양이 많은데 거기 가서 저는 3박 4일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영어 학습 방법에 대한 책들을 다 뒤져봤어요. 진짜. 다 뒤져보면서 저한테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을 다 계속 메모를 했어요. 이 방법 좋네. 제가 보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패스. 이거 나한테 맞겠네. 이런 방법들 제가 메모하고 하면서 저만의 방식을 제가 만든 거예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계속 군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어학연수 아니면 뭐 외국인들과 1대1 대화 뭐 이런 거는 저는 아예 꿈도 못 꿨고, 이때 제가 중점적으로 둔 게 뭐냐, 독학을 해야 된다. 독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내가 독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가 모든 책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저만의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부대에 복귀를 합니다. 부대에 복귀를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저는 4개월 만에 완성시키는 걸 목표로 했어요. 4개월 만에 목표로 하고, 왜냐하면 일단 제가 성격이 조금 급한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원래 모든 공부는 짧은 시간에 몰입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철학이 있거든요. 몰입해서 해야 그 공부에 누적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도 4개월로 잡았어요. 물론 될지 안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고 저도 자신 없었어요. 사실은 6개월로 할까 하다가 조금만 단축시키자,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4개월까지 해보고 안 되면 6개월까지만 하자. 네, 그런 계획을 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독학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로, 그리고 어, 짧은 기간 해야 된다. 이게 있었는데, 또 하나 원칙이 뭐냐면 미국 아기가 영어를 배운 것처럼 나도 배워보자라는 철학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제 중고등학교 총 6년 동안 한국식으로 영어를 해봤지만 결국에 안 됐잖아요. 네, 결국에 안 됐고 이미 많은 분들도 안 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사관학교에서 고민한 게 뭐냐면 기존에 한 거 이제 하지 말자. 이거 안 돼, 어차피 안 되니까 이거 하지 말고 방법을 바꾸자. 그럼 어떻게 해서 해볼까? 그런 고민을 하고 하다가 이제 미국 아기처럼 한번 자연스럽게 배워보자.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어떻게 한국말을 잘하지? 이 생각을 한번 제가 들었었거든요. 미국, 내가 영어는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한국말은 배웠지? 나 한국에서 살았으니까. 나 한국 사람이니까. 그럼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영어를 잘하지? 미국 아기 때부터 영어를 배웠으니까. 그럼 미국 아기들은 어떻게 영어를 배웠지? 이거를 계속 고민하다가 그러면 나도 미국 아기처럼 이번에는 해보자. 한국 사람 공부처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미국 아기처럼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해서 컨셉을 좀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가급적 저한테, 물론 군대에 있긴 했었지만 가급적 저한테 영어에 최대한 많이 노출을 시키고, 또 내가 정말 영어 아기가 된 것처럼 상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많이 바꿨죠. 그리고 공부 시간도 좀 최대한 많이 늘렸고. 그래서 이때 좀 많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CNN 뉴스를 큰 소리로 따라 말하는 거를 많이 했어요. 왜 CNN 뉴스를 했냐면 교재를 살 돈이 없었어요. 없었고 집에 그 예전에 제가 이제 뭐 토익 공부니 뭐니 하러 다니면서 이제 무료 자료 많이 나눠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집에다가 쌓아놓는데 그게 CNN 뉴스 자료가 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집에. 그래서 그거를 버리기 아까워서 뒀는데 그래 그냥 뭐 이걸로 한번 해보지. 그래서 물론 어렵죠, 저한테 그 당시에 어려운데 뭐 이왕 하려면 그래도 CNN 뉴스 한번 해보자 해서 이걸로 가져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네, 큰 소리로 많이 따라하고 또 거기 있는 것도 좀 또 공부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내가 어떤 책에서 이런 방법 좋대, 이거 좋대 해서 이걸로 공부를 딱 하게 되면 첫날 하고 나서 이게 될까? 이런 생각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정말 그랬었거든요. 제가 일주일 동안, 3박 4일 동안 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제가 방법을 진짜 다 더 이상, 이게 더 이상 없어. 포기하고 이제 이게 다야. 이게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방법이라 하고 제가 생각하고 방법들을 만들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루 했는데 미심쩍은 거예요. 이게 될까? 계속 공부하고 나서 그날 공부하고 나서 방법을 계속 수정했어요. 이거 될까? 그 다음날 또 공부를 했어요. 근데 사실 큰 차이는 없죠. 공부를 했는데 둘째 날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될까? 과연 이게 될까? 이거를 일주일 동안 계속 한 거예요. 공부하고 나서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저 스스로 4개월 만에 될까? 이거 4달 동안 시간 낭비하면 어떡하지? 근데 결국에 일주일 뒤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쩔 수 없다. 네가 지금 이거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이 방법 안 하면 결국엔 공부 안 하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인데 공부 안 하면 결국엔 4달 동안 이런 시간은 그냥 흘러갈 것이고 공부 안 하면 결국에는 나는 나중에 군대 전역 위해 취업도 못하고 그러면 그냥 믿져야 본전 그냥 해. 너 어차피 지금 군대에서 할 거 없잖아. 시간 남아 돌잖아. 해서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근데 한 달 뒤에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달 뒤에. 제가 이제 한 달 뒤에 주말에 휴가 나와가지고 이제 축구를 제가 하러 갔거든요. 이제 군대에서 그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원래 자주 하던 그 조기 축구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축구에 갔는데 축구에 외국인이 한 명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뭐 오만에서 왔대요. 오만에서 온 뭐 영어 강사인데 뭐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데 축구하러 왔다. 그래가지고 그래? 나 한 달 동안 영어 한번 해봤으니까 저 사람한테 뭐 좀 물어봐야 되겠다.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싶어가지고 제가 그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자. 어떻게 해야 영어를 잘할 수 있나 해서 저 혼자 이제 영어를 만든 거예요. 머릿속에서. How can I? 해서 막 영어 문장을 만들었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말을 걸었죠. 준비한 문장을 이제.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고서. 가서 물어봤죠. 했더니 그 사람이 간단하게 그냥 열심히 해. try harder 이러고 마는 거예요. 너무 무성의하게. 그래서 근데 저는 더 이상 이제 영어를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와 외국 사람이다 이러면서 외국 사람 뭐 영어 좀 뭐 우리한테 영어로 좀 말 좀 해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오만 사람이 이제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저를 딱 쳐다본 거예요. 애들이 뭐래? 이런 눈빛으로. 근데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영어 문장이 튀어나온 거예요. These guys want you to speak in English. 이 문장이 저도 모르게 진짜 These guys want you to speak in English. 이 속도로 튀어나온 거예요. 입에서. 제가 이 말을 뵙고 나서 제가 소름이 쫙 끼친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어? 내가 이 문장을 내가 나도 모르게 이거를 생각한 게 아니라 제 입이 말을 한 거예요. 제 입이 저절로 그냥 진짜 저도 모르게. 그리고 나서 축구를 하는데 축구하는 내내 야 아까 자꾸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어떻게 내가 그런 일반 뭐 단순 I am a boy도 아니고 오형식 문장을 저절로 내가 말할 수 있지? 그렇게 하면서 축구를 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이제 피곤해서 잘라고 누웠는데 이제 그때 버릇이 이제 잘 때도 그냥 무조건 CNN 뉴스 틀어놓는 게 버릇이었거든요. 노출 많이 하려고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간에 누웠는데 정말 신기한 게 이 소리가 귀에 다 들리는 거예요. 또박또박 다 들리는 거예요 귀에. 오늘 왜 이러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끄러워서 잠이 안 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영어를 틀어놓으면 못 알아듣니까 잠이 오잖아요. 근데 이날은 귀에 문장들이 또박또박또박 다 꽂혀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제가 그거를 끄고 잤을 정도였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점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이거 영어로 한번 말해볼까 하면 영어 문장들이 제 머릿속에 그게 쑥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원래 이랬나? 저절로 이렇게 돼서 내가 원래 이렇게 영어를 잘했나? 그냥 뭐 왜 문장이 쏙 생기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뭐 거기에다가 단어만 한글로 뭐 맞춰 끼거나 그 정도였지. 그래서 이상하다. 그 되고 또 이제 부대 가서도 교포 출신 병사가 있었는데 걔랑 얘기를 또 해봤거든요. 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랑 진짜 한 20분 동안 영어를 제가 대화를 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걔가 끝나고 나서 걔한테 한글로 내가 말한 거 어땠어? 뭐 문제 없었더니 얘 영어 너무 잘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영어는 진짜 크게 이제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취업 이제 준비를 좀 하게 됐었죠. 근데 취업 준비를 할 때도 이제 다시 한번 토익을 봐야 되는데 토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풀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회화는 되지만 문제풀이에 이제 준비를 하게 됐죠.
그 토익 같은 경우도 진짜 한 달 만에 900시점을 받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제 증권회사 봉채에 또 입사를 하게 됐었죠. 이것도 사실은 저는 지금도 증권회사에 입사한 것도 저는 영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이제 5명이 그 면접 거기에 들어갔었는데 한 면접관분께서 이제 딱 읽으시더니 거기 5번 지원자는 자기소개서에 영어를 독하겠다고 써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래서 아, 네, 그렇습니다. 했더니 아, 그러면 우리 회사를 영어로 소개를 해보라는 거예요. 저 갑자기 뒤통수 링 맞았죠. 설마 이걸 시키랴. 근데 한편으로는 저를 믿었어요. 그동안에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게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는 제가 생각만 하더라도 영어가 나온다는 거를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수수수 얘기를 했었죠. 다행히도 그 5명 중에서 이제 저 혼자 증권사 공채로 입사하게 됐었고, 그 외에도 이제 입사한 이후에 뭐 강남에서 직장인 영어 동호회도 1년 반 동안 제가 리더를 이끌기도 하고 또 뭐 다양한 또 영어 동호회들 그런 거 참여하면서 또 제가 리더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증권회사를 이제 열심히 다니고 있던 와중에 회사에서 이제 문화행사로 영화 암살을 보러 갔어요. 뭐 아시겠지만 전지현이랑 하정우가 나오는 영화였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그 전지현이랑 하정우가 이제 어느 그 중국의 어디에서 이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거였는데 중국 그 인민군 군인들이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누구를 신문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저 중국군들이 하정우한테 물을 때 하정우는 어떤 언어를 쓸까라는 게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하정우는 영어로 대답할까? 아니면 한국말로 대답을 할까?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영어로 대답을 하겠지 했는데 전혀 의외로 하정우가 중국말로 대답한 거야. 저는 그때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예상 외여서. 거기다가 하정우가 너무 멋있게 중국말을 해서 중국어 좀 배우기 쉽다. 그런 충동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중국어 좀 배워보자, 공부 좀 해보자 했는데 많이 망설여졌죠. 왜냐면 저는 사실 중국어가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증권회사 일하면서 중국어를 쓸 일이 전혀 없고 뭐 제가 중국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뭐 쓸모가 없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마음은 하고 싶지만 이성적으로는 하면 뭐해, 필요도 없는데. 근데 이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너 그때 영어 공부한 거 있잖아. 영어 공부한 그 방식 있잖아. 그걸 한번 해봐. 그 방식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 그래서 그래, 좋다. 그러면 그 방식을 테스트할 겸 한번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자. 나는 중국어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딱 2달만 공부하자, 중국어를. 2달만 공부하자. 그리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지 말자. 딱 출퇴근할 때, 그 당시 제가 회사가 종로에 있어가지고 45분씩 출퇴근 90분 하고 밤에 1시간만 딱 하자. 남는 시간 아껴가지고. 왜냐면 저는 굳이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시간 낭비를 최소화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공부를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첫날 딱 했는데 또 의문이 되는 거예요. 이거 될까? 이거 될까? 이거 시간 낭비 아니야? 될까? 또 이틀째에도 또 그러는 거예요. 이 방법이 될까? 과연 될까? 저는 그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야, 너 그걸로 영어 했잖아. 근데 뭘 또 고민해? 제 스스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고민하지 마. 돼. 알았어. 공부해볼게. 3일째가 됐어요. 공부 또 했어요. 또 의문되는 거예요. 될까? 과연 이게 될까? 그때는 이제 마음 버렸죠. 해. 그냥 해. 네가 공부하든 안 하든 무조건 2달은 흘러가. 그냥 해. 네가 지금 2달 동안 안 하면 공부 안 하면 뭐 할 건데? 또 남는 시간에 뭐 할 건데? 그냥 해. 해서 또 밀어붙였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어랑 중국어는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영어랑 중국어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영어는 저는 이미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초가 다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기초는 다 있죠. 영어에 대해서는. 다만 여러분들 보면 다 알죠. 단어를 보면. 다만 이게 이제 조합이 안 되는 것뿐이죠. 예. 하지만 중국어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영어는 기초가 있는 상태에서 회화가 안 되는 거지만 중국어는 완전 백지거든요.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정말 중국어는 백지예요. 백지에서 시작했다는 이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진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똑같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똑같이 크게 소리를 내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하면 정말 열심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입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입이 계속 중얼중얼 되는 거예요. 중국어를. 입이 계속.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오늘 지금 제가 공부한 스크립트들,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을 계속 제가 큰 소리로 하면 나중에 저도 모르게 입이 막 외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뭐 그 어떤 노래 하나 꽂혀가지고 계속 들으면 저절로 모르게 이렇게 막 흥얼거리게 되잖아요. 입에서 막 콧노래 부르고 그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중국어가 입에서 콧노래가 나오고 흥얼거리게 되는 거예요. 노래랑 똑같아요. 노래랑 많이 들어가지고 저절로 내가 콧노래 부르고 하는 것처럼 이걸 노래를 언어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도 저절로 흥얼흥얼거리고 그런 것처럼 노래 중국어도 저절로 흥얼거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분명히 그때 일하고 있는데 사무실 앉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저는 분명히 주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입이 계속 그날 아침에 배웠던 거 어제 배웠던 중국어를 계속 혼자 저절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화장실 가서 변기에 앉아 있는데도 입이 막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입이 막 이게 진짜 유치이탈처럼 저절로 막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왜 이러지 막 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말 그거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거를 말하려고 한다면 어, 뭐 이래서 어떤 문장을 말한다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하잖아요. 뭐 내가 지금 여기서 마시는 게 뭐예요? 하면은 뭐 이즈하고 다음에 주어가 뭐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머리에 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입이 저절로 그거를 막 이래. 아, 입이 기억해 입이. 이걸 뭐라고 했더라? 이렇게 입을 중얼중얼거리다가 입이 저절로 그 단어를 내뱉어요. 정말 신기한 현상이 벌어져요, 진짜. 그러고 나서 그렇게 2달 공부했는데 제가 원래 그 전에 홍콩에 가려고 제가 끊어둔 비행기 표가 있었거든요. 이 중국어와 상관없이 한참 전에 그 프로모션 할 때 마침 홍콩을 가게 돼가지고 결심했죠. 이제 중국어가 좀 되니까 이번 여행에서는 중국어만 사용해보자 하고서 비행기를 탑니다. 탔는데 비행기에 보통 이제 3명씩 3명씩 타잖아요. 제가 끝에 앉았는데 옆에 2명의 중국 여자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홍콩 여자겠죠. 막 이제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옆에 있는 그 여자들한테 이제 뭔가 말을 걸었어요. 뭐 날씨가 어떠냐 물었더니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아직 밖에 비 온다. 그러냐고 고맙다고 했는데 야 내가 중국어로 지금 내가 대화를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중국어로 와 드디어 야 진짜 되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자들이랑 대화를 좀 더 하고 이제 홍콩에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어떤 여자가 막 성급히 올라와가지고 이 버스가 어디로 가냐 물어보는 거예요. 중국어로. 그걸 제가 알아듣고 또 제가 또 중국어로 대답을 해준 거예요. 이게 진짜야 꿈이야 생시야. 그 여자랑 막 대답했는데 그 여자가 이제 저한테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했더니 하는 얘기가 중국어 저보고 잘한다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중국어 잘한대 막 이제 웃음이 나오는 거죠. 내가 중국어 잘한대 막 그리고 이제 막 게스트하우스 가서도 또 저는 이제 막 중국어만 사용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3박 4일 동안 진짜 중국어만 쓰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면서 와 진짜 중국어만 사용하고 왔다. 와 대박 이게 진짜 꿈이야 형 꿈이야 생시야. 이제 내가 영어, 중국어, 한국어까지 3개국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진짜 생긴 거죠. 이제 정말 내가 꿈에만 상상하던 3개국을 하는 사람들. 네.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제가 신기했었고 저는 진짜 지금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제 입에서 막 아까 말씀드린 그 영어가 막 툭 튀어나올 때 진짜 중국어가 막 가만히 있을 때 식당 가서도 이거 중국어로 뭐라고 말해볼까 하면 머릿속에서 막 조합하는 게 아니라 입이 막 실룩실룩거리면서 하다가 갑자기 툭 내뱉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 혼자 알고 있기보다는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 좀 전파하고 싶어가지고 책을 좀 출판하고 싶어서 책을 썼고 다행히도 운이 좋게 출판사에서 출판할 수 있어서 영어 베이비 시리즈 출판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딱 91만 영어 베이비 출판했었고요. 그래서 출판 당시에 교보문고 기준 자기계발 12위 그리고 네이버 선정 베스트셀러 이렇게까지 좀 됐었고요. 그래서 또 다른 많은 분들께서 또 다음 편 출판해 줘라. 그럼 뭐 이게 이론은 그렇다 치고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 해서 이제 이 책을 이제 출판하게 됐었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죠. 도대체 뭘로 공부했는데 도대체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저는 따라 말하기를 했다. 따라 말하기는 그냥 이제 우리 한국식 표현이고 이제 보통 이제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쉐도잉이죠, 쉐도잉. 예. 근데 사실 이 쉐도잉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유명한 학습법이죠. 다만 이거는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좀 적고 그래서 이 쉐도잉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많이 폄하하시는 분들 좀 계시는데 이런 얘기하면 다들 그래요 저한테. 너 머리 좋네. 너 머리 좋은 사람이네.
너 언어 능력이 발달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실천하기에 앞서서 전략을 잘 세우는 사람이죠. 저는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책들을 다 뒤져보면서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만의 전략을 세웠고 그 전략을 세운 걸 바탕으로 해서 저는 2달 동안 저는 실천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실천을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실천. 그래서 제가 어떤 전략으로 실천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짚어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6가지 원칙이 있어요. 네, 통폐한 상큰반. 자, 6가지를 제가 이렇게 첫자만 따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러 자세히 안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여기 내용을 집중하시고 필요한 분들은 메모를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는 조금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 조금 빨리 드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가고 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고 또 사실 앞에 부분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아니니까 다만 이제 제가 그냥 끝냈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이제 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과정으로 공부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 있는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에서 제가 수많은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제가 다 뒤져보고 저한테 맞게 만든 방법들에서 핵심들만 제가 뽑아 만든 겁니다. 네. 이 원칙에 맞춰서 저는 쉐도잉 따라 말하기를 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통 문장입니다. 통 문장. 네. 이미 중고등학교 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단어들을 많이 외우셨어요. 하지만 단어만 외우면 문제가 뭐냐? 이 단어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장 간단하게 책상에 앉아. 야, 책상에 앉아. 이렇게 얘기할 때 책상 누구나 다 알죠, 진짜. desk. 네. 앉아. sit.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책상에 앉아라는 뭐 이런 문장들 예입니다. 예.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단어를 익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릿속에 조합을 해야 돼요. 조합. 앉으래, 앉아, 그럼 앉으는 시시고, 책상, 데스크고, 조합했어요. 네, 시, 데스크. 야, 시, 데스크. 이상하죠. 네. 왜? 단어만 외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니라 문장 통째로, sit at a desk. 뭐 이런 식으로. 탁자에 앉아, sit at a table. 이런 식으로. 문장 통째로 외워야, 통째로 공부를 해야 제가 나중에 필요할 때 이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입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에 조합하지 않아요. 물론 조합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합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통문장, 통문장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통문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이 문장들도 가급적이면 패턴으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패턴. 패턴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과야. This is an apple 하고 다음 패턴. 이거는 파인애플이야. This is a pineapple. 이런 식으로 같은 패턴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이 패턴들이 나중에는 저절로 입에서 외워지게 돼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패턴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만 끼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뭐야 하면 this is 다음에 this is를 완벽히 저희 익혔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 뭐 이건 선풍기야 뭐 this is 뭐 pen 뭐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만 단어만 끼워 넣으면 돼요. 사실은 이 패턴이 진짜 마법입니다. 마법.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패턴도 얼마 안 되거든요, 정말. 그 패턴들만 알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패턴들에 단어들만 끼워 넣으면 됩니다. 너무 간단해요. 너 여기 한국에서 얼마 동안 오래 살아오고 있니? 하면 그냥 How long have you been? 이 패턴만 외우면 돼요, 그냥. How long have you been? 다음에 뭐 얼마 동안 살아오고 있니? How long have you been living? 뭐 놓고 얼마 동안 공부하고 있어? How long have you been studying? 그냥 이것만 넣으면 돼요. 뒤에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해 보이는 것처럼 사실은 뭐 how long have you been이 뭐 의문사도 붙고 have you been 뭐 과거 뭐 현재 완료해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how long have you been만 외우면 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냥 그걸 다 외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how long have you been 하면 듣는 사람들은 오 현재 완료 문사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네라고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저희는 그냥 그걸 그냥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패턴
무조건 그냥 반복해서 쓰고 거기다가 자리만 끼워 넣으면 됩니다. 자리만 끼워 넣기.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통문자가 패턴을 그냥 공부하더라도 한글 뜻이 있어야 돼요. 한글 뜻. 한글 뜻이 없이 무작정 영어 문장들만 듣는 것은 효과가 떨어져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시중에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방법들도 다 맞아요. 제 방법만 맞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저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한글 뜻이 없이 통문장이랑 패턴만 공부하셔도 돼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왜냐하면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미국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데 최소 4살, 5살 정도가 돼야 회화를 잘할 수 있어요, 보통. 그 얘기는 4, 5년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미국 아이들이 공부한 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근데 저는 4, 5년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여유가 없거든요. 저는 그거를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 여기 이외에 다른 방법들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초단기간에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한글들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야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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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은 것보다도 애플 주면 애플이라고 얘기하면서 애플이 사과야 라고 얘기하면 그냥 한 번에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냥 끝이죠. 제가 어떤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여러분한테 계속 불러주면 나중에 언제가 되면 그거를 단어를 이해가 될 때가 있겠죠. 뭐 그 단어를 어떤 뭐 그 물체를 보면서 그 단어를 들면 아 그게 이거였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제가 아 이거는 그냥 이 뜻이야라고 한국말로 알려주면 그냥 바로 알잖아요. 그렇게 시간적인 기간을 단축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한글 뜻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시간적인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그거고, 상황을 상상하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공부 많이 하잖아요. 회화를 말하기 공부할 때 보통 공부 자료들을 바닥에 두고 고개를 숙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공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론과 실제가 따르라고 이게 막상 그 상황이 됐을 때 안 나와요. 머릿속에서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만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고 고개를 들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더 좋은 건 뭐냐, 내 앞에 외국인, 외국인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제가 이런 것도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외국인 사진을 한 명 출력해다가 그걸 거울 앞에 벽 앞에 딱 붙여놓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듯이 상황을 가정하면서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 또한 그랬었거든요. 이게 지금 내가 어떤 한 문장을 익힌 다음에 그냥 제가 혼자 이렇게 하는 거랑 실제로 외국인의 눈을 말아서 보면서 얘기하는 거랑 완전히 또 다른 얘기예요. 제가 외국인의 눈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제 눈을 바라보는 순간 제 동공이 흔들리고 제 마음이 흔들리고 초점이 딴 데 가고 막 그러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상황을 가정해서 연습하면 그때 실질적으로 외국인을 만나도 거부감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자, 중요한 거, 자, 큰입니다. 큰 소리로 해야 된다. 큰 소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소리로 하게 되면 저희 입, 그리고 이쪽 발성을 하는 구강 구조, 목, 그리고 뇌가 저절로 이거를 익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상황이 되면 이 언어를 저절로 말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부 언어학자들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공부로 이렇게 접근해서 그렇지 사실은 언어가 그렇게 공부와서 밀접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한글을 배울 때 1살, 2살, 3살 때부터 한글을 배워서 5살만 돼도 굉장히 한글을 유창하게 말하지만 그 아이들은 한글을 사실은 공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정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한글을 특별히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 1살, 2살, 3살, 4살 때부터 그냥 그냥 뭐 부모님이나 친구, 이웃들이 얘기를 해준 거 그냥 들으면서 저절로 그렇게 언어를 얘기하게 된 거거든요. 즉 학습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은 이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했죠? 영어를 학습으로 접근했었죠. 즉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이들은 먼저 들었어요. 갓난아기들은 먼저 들었어요.
듣고 나서 뭘 했죠? 하나둘씩 말하기 시작하죠. 물론 그 말하는 거에 이게 양이 조금씩 많아지지만 듣고 나서 말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 뭐 시키셨죠? 쓰기 시켰죠. 쓰기 시키고 책 읽어주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야 이제 문법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중학교나. 즉 원래 인류가 공부한 영어 학습, 언어 학습의 방식은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그 다음이 문법이거든요. 이거는 불변의 사실이에요. 영어든 프랑스어든 어느 나라든지 간에 심지어 언어가 없는 어떤 부족, 그런 부족들도 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모든 언어가. 그 뜻은 뭐냐? 이 방식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불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전혀 그렇지 않죠. 거꾸로 지금 하고 있죠. 거꾸로. 가장 먼저 문법 먼저 가장 먼저 합니다. 문법하고 읽기 하고 쓰기. 그리고 나서 나중에서야 읽기와 말하기 말하기 듣기 하죠. 듣기와 말하기. 즉 완전히 언어에 공부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공교육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고 좀 더 과장해서 말하면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의 영어 공교육 방식은 이미 100년 이상 안 된다는 것이 실패한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 증인은 누구냐?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했지만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이 다 증인인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될 수도 있겠지만 그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다 방식을 싹 다 바꾸고 이 방식으로 갔던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맨 처음부터 듣고 큰 소리로 말하고 방법을 바꾼 거예요. 방법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반. 자, 반은 뭐냐? 반복입니다. 반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맞춰가지고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이 6개의 톱니바퀴가 맞춰서 똑같이 돌아가줘야 초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저는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오늘부터 딱 90일만 영어 베이비 그 책을 출판한 이후에 이걸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고 이제 다른 분들께서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이 그러면 좀 뭐 좋은 교재 좀 만들어 줘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다음 교재 그래서 이 책을 출판하게 됐었죠. 패턴북 출판하고 또 이제 그 다음 교재 패턴 말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표현들 모아서 이 책을 했었고 그래서 요 3단계를 거쳐서 이제 회화를 마무리하는 그런 거 가졌고요. 이 자료들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패턴북 가장 먼저 하는 패턴북 자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자료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자료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실 때 찾아서 공부하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통폐한 상큰반 자, 통문장으로 공부해야 된다. 패턴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필요한 부분만 바꿔서 바로바로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한글, 내가 한글 뜻을 알아야 좀 더 빨리 익힐 수 있다. 상황을 상상해서 하면 내가 외국인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말할 수 있다. 큰 소리로 해야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 외국어, 영어나 중국어가 튀어나올 수 있다. 그리고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더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중국어뿐만 아니라 어떤 언어를 공부하든지 간에 이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통폐한 상큼반은 사실 제가 만든 방법이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 참전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부대를 파견하게 되면서 미국은 전략적으로 통역부대의 창설을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이제 부대를 가게 되니까 언어로 이제 소통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통역 장교들을 육성할 필요를 느꼈는데 그래서 미국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 미국에 있는 최고의 언어학자들을 불러다가 프로젝트를 합니다. 초단기간에 통역장교, 통역병을 육성해라. 그래가지고 이 언어학자들이 어떤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청각구두학습법이라고 합니다. 청각구두학습법. 근데 그것이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쉐도잉, 따라 말하기와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아마 걔네가 아마 원조일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방법도 조금씩 이제 변형돼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고 저는 그거를 저의 상황에 맞게 만든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법은 저한테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도 이거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면 분명히 단기간에 큰 효과를 받을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스스로도 제가 공부해놓고도 의심했었거든요. 과연 될까 과연 될까. 그래서 어, 의심하지 마시고 진짜 그냥 무조건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방법만이 옳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방법도 있으시겠지만 그 방법도 의심하지 마시고 무조건 그냥 한번 해보시고 좀 바꿔보고 싶다. 이 양손호라는 사람 말대로 좀 바꿔보고 싶다 하시면 제 방법도 조금 섞어보시고 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시간은 무조건 흘러갑니다. 무조건 흘러가니까 그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달 동안 하든 안 하든 시간은 무조건 간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 위로 붙이자 해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표 꼭 잡고 강력하게 동기 부여하시고 이루시면 꼭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한번 받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공유창은 잠깐 닫아주시고요. 네. 네, 지금 채팅창을 열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막 기록했습니다. 통문장 패턴, 한글, 상황, 큰소리, 반복. 네네. 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요. 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양선우 대표님 오디오 클립 URL과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함께 네네.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은 네. 어차피 지금 여기 계신 60명의 회원님들도 같이 이렇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 잠시만요. 네, 영어를 시작하고 싶은데 추천 책과 사이트. 영어를 시작할 때 추천 책과 사이트. 자, 본인의 영어 교재는요, 사실 본인의 수준에 맞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본인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데 나는 보면 다 알아. 나는 보면 다 알아. 근데 다만 내가 말을 잘 못해. 이런 경우 분들은 본인이 보고 이해되는 수준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회화가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낮춰가는 거는 정말 추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레벨, 본인이 책을 보셨을 때, 이 정도는 한 70%는 알아. 그 정도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고요. 왕초보일수록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원칙 있죠. 그 원칙에 충실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통폐한 상큰 반 이거를요. 저는 모든 레벨에 다 똑같이 적용을 해요. 모든 레벨에. 초급자든 중급자든 상급자든 다 방식은 똑같아요. 다만 공부하는 교재의 난이도만 다를 뿐이에요. 난이도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다르고 제가 이 패턴이나 통문장은 왕초급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 패턴과 통문장이 완벽하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가장 필요하고요. 이미 이런 것들을 숙지하신 분들은 이걸 하실 필요가 없죠. 좀 더 이제 난이도가 있고 더 높은 수준의 표현들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난이도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그게 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자, 네, 그래서 두 번째 질문도 좀 비슷하죠. 네, 아주 쉬운 문장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필요한 문장부터 할까요? 네, 비슷한 답변이죠. 네, 본인의 레벨. 내가 책을 봤는데 책도 굉장히 다양해요. 왕기초라고 서점 가시면 왕기초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절대 왕기초가 아닌 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패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진짜 왕기초가 아니고 더 왕기초거든요. 진짜 나는 알파벳만 알아. 진짜 그러신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진짜 나는 알파벳만 알아. 진짜 나는 IM도 그냥 뭐 쓰기 어려워.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거보다 더 왕기초의 교재를 찾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만든 책이 제가 책 홍보하려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중단한 건 아닌데 제가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패턴북 있죠. 왕기초 패턴북. 그걸 그래서 제가 만든 거예요. 그건 진짜 왕기초예요. 왕기초. 일반 시중에서 사실은 패턴북, 기초 패턴북보다 더 기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 진짜 쉽겠네라고 해서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 책도 고르실 때 제 책도 참고하시는 게 좋으시고 자꾸 또 이렇게 홍보로 가는데 다른 패턴북들은 표현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책들은 표현 하나 한 페이지에 5개의 표현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걸 저도 똑같이 고민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패턴 하나를 익혀도 그 제가 공부했던 거에는 뭐 한 5개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단어를 몰라요. 단어들을 또 공부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낭비하기 위해서 아예 단어도 그냥 많이 넣어버렸죠. 그냥 아예. 왜냐면 저는 결국에 패턴을 공부한 다음에 단어들을 별도로 또 공부했었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거는 사과야. 이건 내가 알아. 이건 내가 알겠어. This is an apple. 내가 알겠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뭐 이거는 두리안이야 하면 this is까지 내가 하는데 두리안은 내가 막히거든요. 그럼 그때 뭘 느끼냐? 아, 단어를 내가 약하네. 단어를 좀 공부해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단어를 공부 또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생각이 뭐냐? 초단기간에 하려면 기간을 단축시키려면 이왕 할 거 단어도 그냥 많이 공부해 버리자. 그래서 단어도 좀 많이 넣어버렸었어요. 저는 정말 왕초보라면 제 패턴북을 참고하시고 제 패턴북이랑 동급에 진짜 딱 보셨을 때 이거 진짜 쉽네. 진짜 거의 초등학교 수준인데 이 정도 되는 책으로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왕기초분들은 아니면 이 패턴북을 짧게 흡독 하시는 것도 좋아요. 짧게 한 보름 정도를 짧게 그냥 흡독 하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중급 되시는 분들은 어떤 게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표현에 있어서 그런 분들은 표현들만 나온 책들이 있어요. 그런 표현북들만 따로 공부하시는 게 좋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부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통, 패, 판. 네. 네네. 그 방식으로 다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런 거 있어요. 한글 상상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특히 초보자분들은. 그러면은 상상은 빼고 이것만 딱 지켜주세요. 어차피 반복은 꾸준히 하실 거니까 반복 상관없는데 큰 소리, 진짜 큰 소리로 많이 하세요. 큰 소리로. 사실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안 좋다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에요. 쓰는 거 있죠. 쓰는 거. 쓰는 거는 회화에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왜냐? 여러분들 회화를 하시려면 회화는 누가 하죠? 입이 하죠. 입. 입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입을 훈련. 입을 훈련시키려면 뭘 해야 된다? 큰 소리로 떠들어야 입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회화를 하는데 손으로 한다. 손이 얘기할 수 없죠. 손은 쓰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큰 소리를 하는 거를 가장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사실 교재에 다 들어있어요. 교재에 통문장 들어가 있죠. 패턴 들어가 있죠. 한글 다 들어가 있죠. 다 있어요. 근데 뭐냐? 큰 소리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크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질문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서 9시 59분이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요, 대표님, 지금 질문이 엄청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지금 2개인 줄 알고 네네네네. 계속 얘기하셨는데, 네네. 네. 지금 박수정 선배님이 하루에 몇 문장을 암기했나요? 이게 좀 짧게만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한 문장? 네. 문장수? 그때 제가 문장수를 제가 정확히 모르고 네. 저는 시간을 했어요. 시간. 출퇴근 45분, 퇴근하고 1시간. 딱 저는 시간을 했고 문장수는 모르겠어요. 문장수는 정확히 모르겠고 시간으로만 저는 했고요. 단어가 많이 약한데 자, 단어 짧게 말씀드립니다. 단어도 공부할 때 아까 말씀처럼 단어만 있는 걸로 하시면 안 돼요. 단어 옆에 예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애플 한 다음에 애플을 사용한 문장들로 있는 교재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걸로 하셔야 돼요. 단어 애플, 사과, 뭐 파인애플 이거에 있으면 효과 없습니다. 반드시 그 단어를 사용한 예문이 있고 그 예문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 예문.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패턴을 어떻게 알아낼까요? 책 제목에 패턴북이라고 써 있습니다. 찾기 너무 쉬우시네. 패턴은 너무 쉬우시고요. 패턴북 사시면 영어 패턴북 쭉 나옵니다. 너무 많아서 골치 아프시니까 서점 가셔가지고 책 내용 보시고 차례만 보지 마시고 내용 보시고 문장들 이게 내 수준이야. 딱 봤을 때 70%까지만 내가 알고 30% 모른다. 그런 걸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중국 공부하고 있는데 유튜브 봤는데 독학에도 하시는데 무조건 통일해서 무조건 통일을 하세요. 무조건. 안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에서 계속 머리 진합니다. 진하는 거 이 방식 있죠. 조합하는 방식. 제가 다 해봤잖아요. 조합하는 거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자, 나 집에 가고 싶어. 머리에서 뭐예요? 아이 만들죠.
가고 싶대. 아이 다음에 동사 와야죠. 동사 와야 돼. 가고 싶대. 원투 해야죠. 다음 뭐 해야죠? 투 넣어야죠. 투부정사. 네. 이러다가 이제 시간 다 가죠. 네. 이런 방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조합하면 안 돼요. 조합. 그냥 I wanna go home. 이 문장을 통째로 외야 내가 나도 모르게 I wanna go home 나오는 거고, 밥 먹고 싶어 하면 아 wanna 한 다음에 잠깐 생각하고 밥 먹는데 have dinner 쫙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와야지. 네. 조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통으로 해야 합니다. 무조건 통으로. 자, 수준은 완전 초보. 파니스도 잘 안 돼요. 네. 자, 파니스 잘 안 돼요. 제가 지금 초등학생들도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자, 파니스에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으세요. 파니스는 그냥 발음표 있죠. A, B, C, D. A가 뭐야? 아, 뭐 B는 비읍이고 그 정도만 간단히 하시고, 왕기초 있죠. 파니스 안 되시는 분들은 영어 동화책 있어요. 영어 동화책. 영어 동화책 뭐냐? 아이고, 네. 책 하나에 한 문장 써 있는 거 있어요. 책 하나에 한 문장 써 있는 거. 완전 기초부터 시작하세요. 완전 기초부터. 방법은 뭐다? 통폐한 상큼반으로 가되, 네, 똑같이 그것도 한 페이지 한 문장씩 크게 가시고, 크게 큰 소리로 가시고, 교재를 최대한 낮춰주세요. 교재한 최대. 자,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거면 여러분들은 뭐다? 네, 여러분들은 아기입니다. 아기. 나 깐난애기야. 미국에서 태어난 깐난애기야. 네, 많이 들어주고, 하지만 가장 쉬운 거,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부르죠? 아주 쉬운 얘기만 해주죠. 어려운 얘기 안 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가장 처음부터 자, 입부터 해주시고, 자, 통폐한 상금판 할 때 오늘의 문장은 완전 숙지하네요. 내일 다른 걸 하나요? 네, 자, 반복 있어요. 반복. 이것도 사실은 제 책에 다 나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반복을 하는지. 자, 반복도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 양을 공부할 때,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내가 다 할 때 한 번에 다 하고 이걸 끝내는 게 아니라 반복을 3번 합니다. 3번. 아침에 하고요. 제가 아까 공부 3번 했죠. 출퇴근 시.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밤에 하고 3번 반복해 준 거예요. 3번. 아침에 하고 그거를 저녁에 또 해요. 그리고 다음날에 또 해요. 이렇게 3번을 하게 되면 반복 효과가 계속 생기면서 몸에 축적하게 되고, 또 뭐냐, 한 번에 하게 되면, 이건 정말 제가 직접 하면서 느낀 거지만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가 나한테 안 들리는 건요. 제가 테스트 직접 다 한 거예요. 3번 이상 들어서 안 들리는 건 죽었다 깨도 안 들립니다. 의미가 없어요. 제가 다 해본 거예요. 진짜 제가 중국어 공부할 때, 자, 누가 중국어 그 공부할 때 음성 파일 있죠. 듣는 거예요. 먼저 듣고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걸 큰 소리 나는 거고. 이걸 들었을 때 내가 안 듣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저는 3번까지 다 들었거든요. 3번. 3번 이후에 내가 안 들려가지고 제가 오기가 생겨가지고 4번, 5번, 6번 막 들었는데, 가장 효율적인 거는 3번이에요. 그 이상은 효과가 떨어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효율이 중요합니다. 효율. 그 이상은 죽었다 깨도 효과가 없어요. 안 듣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끝하고 오후에 또 듣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또 듣고. 네, 그래서 분량을 정해놓고 3번에 나눠서 하고, 그거를 반복합니다. 반복. 한 번 하고 끝 아니에요. 왜냐, 3번 반복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주말에 시간 많잖아요. 주말에 그동안 일주일 때 공부한 거를 조금 더 반복해줍니다. 그걸 한 번 더. 그래서 기억을 더 많이 해주는 거죠. 이거를 학습서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망각곡선, 뭐 장기 기억으로 보낸다 그런 거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계속 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만 저는 외우지는 않습니다. 외우지 않아요. 외우면 뭐다? 네, 잃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는 이유는, 네, 잊어버리는 이유는, 네, 외우기 때문이죠. 외워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익혀서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한국말 할 때 공부하실 때 이 생각 많이 하세요. 내가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하지? 나 이거 어떻게 배웠지? 나 지금 한국말 어떻게 하지? 지금 여러분들 한국말 할 때 생각해서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그냥 대충 그냥 뭐 살짝 떠오르고 입에서 내뱉는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 영어가 나와야지, 한국말 하듯이 영어가 나와야지, 조합하면 안 됩니다. 네, 사고방식을 좀 약간 바꿔서, 네, 그렇게 해서 되시고. 자, 중국어 그 방법 궁금합니다. 중국어는 어떤 걸 활용하면 좋을까요? 똑같아요. 네, 패턴. 저 패턴으로 다 합니다. 패턴으로. 네, 중국어 다 패턴이에요. 다 똑같아요. 다 패턴, 다 패턴. 왜냐하면 모든 언어가 기본적인 패턴 다 갖고 있거든요. 자, 나 배고파. 나거든요. 나 다음에 배고파다는 어가 나오거든요. 다음에 나 추워. 월렁. 이 패턴. 다 패턴만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패턴. 그래서 중국어 마찬가지로 패턴하고, 미디어. 중국어는 바로 그런 거 하시면 힘들어요. 초보자일수록 가장 쉬운 단계로 가셔야 돼요. 나 초보야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저는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이미 많이 배워서 기초가 더 높아. 그래서 다들 뭘로 하냐면 미드로 시작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절대 권하지 않아요. 미드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나쁜 건 아닌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오래 걸리면 어떻게 된다? 네, 하다가 포기를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제가 학습 기간을 짧게 잡는 거예요. 오래 하면 포기하게 돼 있어요. 뭐든지 뭐 1년 안에 해야지. 네, 1년 안에 1년 동안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공부하는 게 재미도 아니고 힘든 일인데 그래서 무조건 공부 기간을 짧게 네, 해야 되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그 뜻은 뭐냐? 포기할 확률도 높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드로 공부하게 되면 좋긴 좋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미드는 어느 정도 중급자 이상 됐을 때 미드를 사용하시는 거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돼서 더 많은 표현을 익힐 때 쓰는 게 미드고 기초분들은 미드를 하시기보다는 패턴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고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내가 초급자다 하시면 그냥 패턴을 파세요. 뭐 CCTV나 중국 방송, 공영 방송 그런 거 말고 뭐 중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패턴을 먼저 하세요. 패턴 다 익힌 다음에 들으면 잘 들려요. 예.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중드가 들었거든요. 처음에 어려워서 패턴을 바꿨고 패턴을 익히니까 들려요. 진짜 들리고 저 비행기 타서 갈 때도 중국 드라마 뭐 중국 영화 보면 들려요. 진짜 다 들려요. 패턴부터 차근차근히 발견하시기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하실 때도 초보자들들 물론 미드 보는 게 뭐 꿈인 걸 알지만 레벨은 안 맞다. 미드는 중고등학생이나 어른들이 보는 거지. 우리 같은 미국 아기들, 우리 영어 베이비들이 보시기에는 안 맞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메일 패턴 보신 분 감사드리고 커리큘럼, 지금 그런 것들도 제가 지금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영어책 나오고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좀 공부 좀 같이 해요. 뭐 어떻게 해요 해서 막 모임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원래 이제 또 본업이 원래 또 주식 쪽이고 또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에 또 주식이 워낙 핫해가지고 좀 제가 주식 쪽으로 이제 많이 또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영어가 조금 사실 쉬었어요. 워낙 핫하다 보니까 주식 쪽에서. 근데 오늘 최근에 또 이제 그 예전에 같이 공부하시던 분들 또 같이 또 공부해요 공부 또 그래가지고 공부 계획이 잡히면 우리 다둥 아빠님과 또 연락해가지고 우리 다둥 아빠님 방에 또 올려가지고 또 여러분께 공지해서 또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너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지금 질문이 쏟아지는 거 보면은 네. 근데 시간 네, 괜찮으세요? 저 일부러 진짜 말 빨리 하고 있는데 왜냐면 네네 저는 지금 강의 오래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들을 때 강의 오래 하시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보통 저희가 1시간만 딱 하는데 지금 예. 지금 이렇게 채팅만 봐도요. 야, 이게 열기가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네. 어쨌든 이 속도로 빨리 말할 테니까 잘 알아들으세요. 네.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음원이랑 같이, 당연히 음원이랑 같이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는 뭐다? 무조건 들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듣기를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자, 그 듣기는 어디 있다? 네, 아까 오디오 클립이 있습니다. 오디오 클립에서 무조건 들으세요. 듣고 그거를 따라 말하는데 그 오디오 클립에 있는 것들이 통문장과 패턴이에요. 이미 다 돼 있어요. 한글 파일도 다 돼 있어요. 상하 판단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할 거는 뭐다? 큰 소리와 반복만 하시면 돼요. 오디오 클립에 다 있습니다. 네. 자꾸 홍보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닌데. 네. 자, 중국어 기초반. 네,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 이제 공부하게 되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중국어 책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거든요. 진짜 중국에 사시는 한국 분들께서 진짜 연락 와가지고 중국어 책 좀 해주세요. 중국어 책 했는데 네, 제가 주식이 하느라 했는데 중국어 책도 지금 출판사 대표님들께서 내세요 하는데 지금 주식책을 또 먼저 내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최대한 좀 빨리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표정만 봐도 굉장히 밝으십니다. 네. 네. 정말 만족하시죠? 네. 저도 되게 네. 만족하는 강의였고요. 우리 지금 양선호 대표님은 사실 지금 현재 주식 그 채널에 정기 고정 출연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다둥아빠 북클럽하고 또 약속을 이렇게 해 주셨고 여기에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본인의 재능 기부 형태로 이렇게 함께 해 주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너무 기쁘게 이렇게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앵콜 강연을 한 번 더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한 번, 중국어 한 번. 네. 이렇게 우리 양선호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아이고, 네. 다솜 아빠님이랑 얘기해서 상의해서
네네. 저는 그거보다도 저는 네. 가장 오늘 강의에서 좋은 게 뭐냐면 네. 여러분들 표정에서 진짜 뭔가 좀 약간 비장함이 좀 느껴져요. 진짜 이게 예. 듣는 게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들으시고 진짜 뭔가 각오를 다지시고 뭐 그런 게 좀 너무 느껴져서 저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뿌듯하거든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에 진짜 의지가 막 보여가지고 그래서 네. 저도 좀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고자 네, 네.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어 사실 양선호 대표님 굉장히 지금 바쁘십니다. 예, 바쁘신데 이렇게 혹시라도 저희랑 또 계속 연결점이 생긴다면 한번 이렇게 양선호 대표님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서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저희 북클럽에 대한 안내 소식 간단하게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가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수요일 날에도 동일하게 지금 저희가 특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 교수님의 특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선배님들이 계시면은 동일하게 오늘 양선호 대표님 이렇게 신청하신 것처럼 똑같이 신청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김일 교수님은 수요일 날 진행한다라는 걸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처럼 이렇게 카메라 켜주시고 또 밝게 해주시면요, 강연을 해주신 분들 굉장히 이렇게 힘을 얻어서 강연해 주실 것 같습니다. 현재 다둥아빠 북클럽의 프로그램 과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현재 원데이 챌린지 3, 4기 그리고 5기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고요. 현재 5기는 계속해서 제가 지금 문자로 그리고 신청서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선배님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요거 톡방에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신청해 주시고, 또한 저희가 연간 회원을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이 지금 현재 32명이신데요. 연간 회원은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올수록 손해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새벽에 글만십이라고 글쓰기가 만만해지는 하루 10분 글쓰기 과정을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주 책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회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신청해 주시고요. 현재 1대1 무료 코칭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양손혜 대표님과도 이렇게 코칭을 통해서 함께 만나게 됐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양손혜 대표님은 저희 좀 고정 채널로 함께 가봐야 되지 않나. 예. 자꾸 제가 양손혜 대표님께 좀 무거운 부탁을 드리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예, 좋은 연결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는 양손혜 대표님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녹화본 제공이 가능할지 여쭤봤더니 아주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채널에 동일하게 오늘처럼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카카오 채널로 1대1 채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정듣기, 녹화본 신청, 양선호 대표님 녹화본 신청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걸 똑같이 저희 오픈 채팅방에는 이렇게 이어서 해주셔야 모르시는 분들도 양선호 대표님을 좀 아시고 녹화본을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이건 비용이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양선호 대표님을 좀 많은 분들이 아셔서 좀 이렇게 양선호 대표님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갖고 많은 것들을 나눈다라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진 촬영을 하고요. 저희가 현재 계속해서 우리 선배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어, 후기입니다. 네, 우리 양선 대표님 무료로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정말 그 감사함을 저희 다둥아빠 북클럽에 후기로 남겨주시고요. 꼭 세 문장, 예, 세 줄로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블로그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블로그를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길게 적지 마시고요. 짧게 짧게라도 적어주시면 이게 하나의 기록이 되고 추억이 되고 또 기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께서 좀 우리 재능 기부해 주신 우리 양소연 대표님께 선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한 문장으로 후기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전체 공지는 다 마쳤고요. 네, 저희가 간단하게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오픈 가능하신 분들은 카메라, 예, 카메라 바로 얘기하자마자, 예, 따따닥 카메라 열어주십니다. 네, 저희 하트 한번 하면서, 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지훈 선배님, 정성 선배님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찍을게요. 뒤에 한 분들 더 계셔서. 네, 한 번 더 찍겠습니다. 네. 자, 밝게 웃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진심으로 1시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우리 양선우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전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요일 날 김일 교수님의 특강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바로 김일 교수님의 특강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우리 다동학 북클럽의 오늘의 양선호 대표님 후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전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